에임랩 혹은 코박스 랭커들이 발로란트에서도 똑같이 잘할까라는 질문은 항상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에임 트레이너를 열심히 했지만 발로란트에서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의 에임 트레이너 연습이 발로란트의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를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에임랩을 처음 시작하면 그리드샷이나 식스샷 혹은 유명 플레이어의 플레이리스트를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습 초반에는 점수도 쭉쭉 오르고 실력이 점점 느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발로란트에 들어가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죠. 그 이유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시나리오를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연습을 하는 거라면 본인의 부족한 점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악하기엔 본인의 실력 위치를 찾는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도와줄 벤치마크가 바로 볼테익 발로란트입니다. 볼테익 발로란트는 실력에 따라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로란트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테스트해보고 결과를 티어로 나타내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해당 영상 링크를 접속해주세요. 볼테익 발로란트는 테스트 형식이지만 매일 목표를 잡고 루틴 형식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가 왜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볼테익에서 제공한 가이드를 통해 플레이하는 방법과 해당 시나리오가 게임 내에서 어떤 상황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플레이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다 알았고 시나리오도 다 했으니 발로란트 실력도 늘었겠죠? 하고 게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루틴을 며칠 동안 플레이하기만 하면 실력이 엄청 늘었다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버로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확답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만 투자한다고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죠. 발로란트 프로씬에서 코치나 감독이 팀 승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코치들은 어떤 방식으로 팀을 강하게 만들까요? 백도둑의 코치 직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The way that we set goals is we'll come in every single day, have like a specific thing we want to work on for every map that we play that day, and we make sure that we cover it in a way that we will guarantee improvement. 에임 트레이너도 똑같습니다. 개선을 위해 에임 트레이너를 할 때 아무 의미 없이 클릭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닌 적은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일관적인 방향을 잡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매일 같은 양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연습과 노력이 좋은 에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에임 트레이너를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설명할 내용을 못하면 결국 연습한 것이 쓸모없어지고 안 좋은 습관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엄청 높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낮은 것을 자주 봤을 겁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익히는 과정에서 무엇을 익히는지 이해하고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에임 트레이닝에서 무엇은 바로 기술이 될 겁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영상 초반에 나온 벤치마크 플레이리스트 읽기 세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지루하고 습득이 잘 안 된다면 시나리오의 리더보드에서 상위권 유저의 리플레이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 그들의 플레이를 보면 너무 완벽하게 하는 모습에 주눅들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기술을 카피하는 것에 초점을 두세요. 예를 들어 나는 에임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 사람은 타깃이 나오는 걸 보고 직선을 그리면서 가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읽기 세션을 한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못된 습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실력 상승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줄 겁니다. 우리는 에임 연습을 기계적 반복 상태와 몰입 상태로 분리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계속 최고 기록에 근접한 점수를 내고 최고 기록을 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몰입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계적 반복 상태는 최근 점수가 대부분 최고 기록보다 조금 낮은 점수에서 비슷하게 맴돌고 그냥 기계적으로 플레이하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그 차이를 점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나에게 맞는 시나리오도 플레이하고 올바른 기술도 익혔고 항상 집중해서 높은 점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게임에서 여전히 에임이 안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임 트레이너는 사기라고 느낄 수 있죠. 이것이 에임 트레이너 유저들이 자주 겪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에임 트레이너에서 최고 점수를 계속 갱신하니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 시나리오 플레이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다른 시나리오도 잘해보고 싶어 이것저것 하게 되죠. 에임 트레이너를 주력으로 할 거라면 상관없지만 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에임 트레이닝은 좋은 발로란트 에임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인게임 연습이죠. 에임 트레이너는 에임 실력을 향상시켜주지만 발로란트 이동 패턴과 같은 시스템을 완벽히 카피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인게임에서만 익힐 수 있죠. 그렇기에 데스매치나 팀 데스매치 플레이를 통해 실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적을 쏘는 연습만 하는 것은 앞에 설명한 기계적 반복 상태와 다를 게 없습니다. 플레이하면서 와이드 피킹이나 브레이킹을 통한 무빙을 하는 상대의 움직임 방식을 읽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움직임을 읽는 것이 어렵다면 플레이 영상을 녹화해서 본인이 어떤 무빙을 상대할 때 힘들어 하는지 파악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플레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인 문제 해결법을 올바르게 찾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문제 해결법을 찾는 방법에 도움을 주는 문서를 첨부하겠습니다. 인게임 연습의 주의점입니다. 킬데스 같은 통계에 집착하지 마세요. 죽는 리스크의 부담이 적은 환경입니다. 지금 못하더라도 그 통계는 지금뿐이고 앞으로 더 발전할 킬데스밖에 없으니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면서 상대의 움직임 읽기와 에임 트레이너에서 익힌 기술을 인게임 전투에 적용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과정이기에 평소보다 느리고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연습을 거듭하면 점점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에임 트레이너 기술을 인게임에 잘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계속 패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 에임 트레이너 상위권 유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발로란트 티어도 엄청 높고 다 휩쓸고 다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위권에 바로 도달하지 못했고 꽤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죠. 그 사람들을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에임 트레이너 점수가 인게임 실력을 올려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최상위권 유저들의 발로란트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실 거고 내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인게임 메커니즘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즉 인게임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주 목표가 아니라면 에임 연습은 아무 쓸모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게임 지식 수준은 어떻게 높일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랭크 게임 플레이를 마무리한 뒤 게임하면서 스스로 부족하고 불편하다 느낀 점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적은 것을 가장 수행을 잘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감시자를 플레이했는데 럴킹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에 자리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문제를 파악한 후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츠 선수의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 사람의 팀 교전에 집중하기보단 본인이 부족했다고 느낀 부분을 수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근거를 토대로 럴킹을 하는지 집중하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게임에 적용해보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피드백하며 인게임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본인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인게임에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당장 프로들처럼 잘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발전해 나가다 보면 게임 실력이 성장해 있을 겁니다. 초보자 분들을 위한 팁이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과 요원을 플레이하면서 파악하는 것은 분명 좋은 방향이지만 너무 모든 역할군을 익히려 하고 플레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많은 승리를 하는 것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역할을 골라 최대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은 승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보다 하나의 역할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인게임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기적인 말이지만 팀 조합이 이상하더라도 본인이 파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불멸 이상의 티어를 달성했거나 슬슬 질리면 다른 역할을 수행해도 괜찮습니다. 인게임에서의 패닉,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본 문제일 겁니다. 예시로 에임 트레이너 최상위 유저 히비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분명 에임 능력만큼은 월등하지만 인게임에서는 긴장하거나 당황해서 갑자기 앉거나 마우스를 세게 잡아 에임이 엄청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비키는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압박감에 익숙해지고 최종적으로 압박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누구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다른 누구는 이 과정을 전혀 겪지 않기도 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단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몰입 상태에 훨씬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에임과 인게임 감각 부분에서 훈련한 내용을 생각할 필요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고점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팁을 조금 드리자면 랭크나 프리미어 같이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환경에서는 모든 샷을 정확하게 쏘는 것에 집중하거나 기술 적용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게임 플레이 그 자체에 더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전자처럼 플레이하면 오히려 더 많이 빗나가고 결국 점점 더 스트레스 받게 되어 멘탈이 무너지고 말리게 될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에임 트레이너나 연습장, 데스매치나 팀 데스매치에서 연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본인이 해온 연습이 자연스럽게 실전에 적용된다고 믿고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는 것이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집중과 진심 그리고 자신감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남들이 날 의심하는 것은 괜찮지만 본인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노력한다면 분명 누군가 알아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